진짜 말도 안 돼요. 뉴욕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한국식 아파트가 뉴욕을 점령하고 있다고요? 며칠 전 뉴욕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지인에게 메일 한 통을 받았다. 제목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한국식 아파트 모델이 뉴욕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뉴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고풍스러운 브라운스톤, 초고층 콘도,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그런 곳에서 한국식 아파트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러나 메일을 읽어 내려갈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최근 뉴욕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식 아파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급 콘도가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이제는 효율적인 공간 설계와 첨단 편의 시설을 갖춘 한국식 아파트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중산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국 아파트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과장을 보태는 투자자들의 상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메일을 받고 난 후 며칠 뒤 뉴욕에 사는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마침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이 메일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너 아직도 몰랐어? 지금 뉴욕에서 K- 아파트 열풍이 엄청나다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도 하나 생겼는데 입주 경쟁이 장난 아니야. 귀를 의심했다. 뉴욕에서 한국식 아파트라니?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다. 하지만 미국, 특히 뉴욕은 다르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혹은 오래된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아파트라고 해도 한국식 고층 아파트와는 개념이 다르다. 단순히 여러 가구가 사는 공간이 아니라 개별 콘도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국식 아파트가 뉴욕에서 유행이라고? 사람들이 한국식 아파트에 미쳐가고 있어. 나도 처음엔 별 기대 안 했는데 직접 가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 이 말을 듣고 나니 더 궁금해졌다. 한국식 아파트가 도대체 뭐길래 뉴욕 사람들을 사로잡은 걸까? 사실 뉴욕의 부동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대도시인 만큼 집값과 임대료가 비싼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첫 번째 문제는 높은 임대료다. 뉴욕에서 작은 원룸 하나를 빌리려 해도 월세가 수천 달러에 달한다. 맨해튼 중심가라면 월세가 45천 달러는 기본이다. 월급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써야 할 정도다. 두 번째 문제는 노후된 건물이다. 뉴욕에는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낡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곰팡이, 누수, 난방 문제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엉망인 경우도 있다. 특히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 번째 문제는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내부 구조가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방이 여러 개 있어도 크기가 작고 주방과 화장실이 좁아 생활하기 불편한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문제는 편의시설 부족이다. 뉴욕에서 고급 콘도가 아닌 이상 건물 내에 헬스장이나 공용 라운지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경우가 드물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외부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그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 속에서 한국식 아파트가 등장한 것이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한국식 아파트는 기존 뉴욕 부동산 시장에서 보기 힘들었던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우선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한국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주거단지 개념이다. 건물 안에 편의점, 피트니스 센터, 카페, 심지어 작은 마트까지 갖춰져 있어 입주민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공간 활용도였다. 뉴욕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내부 구조가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식 아파트는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 같은 평수라도 훨씬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빌트인 가구 시스템을 도입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거실과 주방을 개방형 구조로 설계해 더 넓은 느낌을 주었다. 내가 처음 봤을 때 진짜 충격받았어. 한국 아파트는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어. 건물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 미국에서 이런 시스템은 상상도 못했어.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뉴욕처럼 보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식 아파트가 이렇게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니. 하지만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다. 뉴욕 사람들은 원래 전통적인 주거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국식 아파트에 적응하게 된 걸까? 친구는 내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뉴욕 사람들도 이제 변화를 원해. 오래된 건물에서 비싼 돈 내고 사는 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거든. 이제는 실용적이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원해. 한국식 아파트는 그런 점에서 완벽한 대안이었어.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직접 한국식 아파트를 보고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뉴욕에서 한국식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믿기지 않았다. 과연 미국 사람들이 한국식 아파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한국 아파트의 어떤 점이 뉴욕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직접 뉴욕으로 향했다. 비행기를 타고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뉴욕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그는 내 도착 소식을 듣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너 진짜 제대로 온 거야. 내가 가볼 만한 곳을 몇 군데 리스트업 해놨어. 직접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지 알게 될 거야.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K-아파트가 있다는 지역으로 향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는데 뉴욕치고는 상당히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였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눈에 띄는 건물들이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한국에 온 줄 알았다. 외관부터가 기존 뉴욕 아파트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대부분의 뉴욕 아파트들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건물이거나 초고층 유리 콘도였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 단지와 흡사했다. 건물 외벽은 깔끔했고 넓은 주차장과 조경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 와, 진짜 한국 아파트 같네. 그렇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 놀랄 거야. 건물 입구로 향하자 나는 다시 한번 감탄했다. 뉴욕의 일반 아파트들은 보안이 허술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현관문이 고장나 있거나 낡은 인터폰 시스템이 불편해서 외부인이 쉽게 들어올 수도 있는 구조다.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다. 입구에는 현대적인 자동 출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스마트 카드를 태그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었다. 또한 로비에는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며 방문객을 체크하고 있었다. 여기는 보안이 철저해서 외부인이 함부로 못 들어와. 뉴욕에서는 이런 시스템 보기 힘들지? 응, 보통 고급 콘도가 아니면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잖아. 맞아. 그런데 여기서는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입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어. 나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다. 뉴욕에서는 아마존이나 기타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하는데 택배를 도난당하는 일이 흔하다. 그런데 이곳에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인 택배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었다. 입주민들은 택배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받고 QR코드나 비밀번호를 입력해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었다. 택배 도둑 걱정할 필요도 없고 늦게 귀가해도 문제 없어. 진짜 편하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뉴욕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리트일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입주 경쟁이 엄청 심해. 한 채 나오면 바로 계약돼. 로비를 지나 복도를 따라가면서 나는 또 하나의 차이점을 발견했다. 뉴욕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복도가 어둡고 좁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곳은 밝고 넓은 복도를 갖추고 있었으며 세련된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깔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특유의 냄새가 없었다. 뉴욕의 아파트들은 오래된 카펫이나 낡은 배관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다. 하지만 이곳은 마치 새 건물처럼 쾌적했다. 실제로 내부는 더 대박이야.
직접 보면 내가 왜 사람들이 이곳을 선호하는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친구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우선 거실이 넓고 개방감이 뛰어났다. 뉴욕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방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공간이 좁아 보이는데 이곳은 오픈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한층 넓어 보였다. 창문도 큼직해서 자연광이 잘 들어왔고 발코니까지 갖추고 있어 실내 공기 순환도 원활했다. 주방도 한국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뉴욕에서는 보통 주방이 좁고 불편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대형 싱크대와 넓은 조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요리하기에도 최적이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빌트인 가전이었다. 여기 냉장고랑 오븐, 식기세척기까지 다 기본 옵션이야. 한국 아파트처럼 세탁기도 빌트인이라 공간 활용이 훨씬 효율적이지. 이거 진짜 혁신적인데? 뉴욕 아파트들은 보통 가전제품 다 따로 사야 하잖아. 맞아. 근데 여기선 기본적으로 제공되니까 이사 올 때 짐도 줄고 공간도 훨씬 넓어. 거실과 주방을 둘러본 후 우리는 침실로 향했다. 침실은 예상보다 넓었고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뉴욕에서는 옷장을 따로 구입해서 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납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좀 봐. 바닥 난방까지 돼. 나는 깜짝 놀랐다. 뉴욕에서 바닥 난방이 있는 아파트는 거의 본 적이 없었다. 보통 난방은 라디에이터나 온풍기를 사용하는데 그마저도 낡아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도입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이 정도면 한국 아파트랑 똑같은데? 그래서 뉴욕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오는 거야. 가격도 기존 콘도보다 훨씬 합리적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주거 형태를 받아들인다는 게 신기하네. 뉴욕도 변하고 있어. 이제는 단순히 위치가 좋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고 더 편리한 삶을 원하고 있거든. 나는 이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확신할 수 있었다. 뉴욕 사람들도 이제는 과거의 불편한 주거 환경을 벗어나 더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삶을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답이 한국식 아파트에 있었다. 이 변화는 뉴욕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아 있었다. 과연 이 한국식 아파트 모델이 뉴욕의 기존 부동산 업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나는 한국식 아파트가 뉴욕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접 보고 체험했다. 편리한 시설, 효율적인 공간 활용, 철저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뉴욕 사람들이 한국식 아파트에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했다. 나는 뉴욕에서 한국식 아파트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한국의 건설사와 협업하여 뉴욕에 한국식 아파트를 도입한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실제 이곳에서 생활하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변화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먼저 뉴욕에서 한국식 아파트 도입을 주도한 부동산 개발사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한국의 주거 시스템이 뉴욕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뉴욕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주거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높은 임대료, 노후된 건물, 공간 활용, 부족 같은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더 효율적인 주거 형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식 아파트는 최적의 해결책이 될 수 있었죠. 그는 한국식 아파트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뉴욕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존의 낡은 아파트들과 비교했을 때 거주 환경이 훨씬 쾌적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식 아파트 도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뉴욕의 부동산 업계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엄청난 반발이 따르죠. 한국식 아파트 모델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도 전통적인 부동산 업계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뉴욕에서 한국 아파트가 통하겠냐는 거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젊은 층과 실용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식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뉴욕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직접 입주민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먼저 30대 젊은 직장인을 만났다. 그는 기존 뉴욕 아파트에서 살다가 한국식 아파트로 이사 온 후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식 아파트가 뉴욕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선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보안이 철저해서 안전하고 택배 보관 시스템이나 공용 편의시설도 너무 편리해요. 예전에는 집에서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을 따로 등록해야 했는데 이제는 같은 건물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또 다른 입주민 4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전에 살던 아파트는 정말 불편했어요. 특히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항상 추웠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닥 난방이 돼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식 바닥 난방 시스템이 생소했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뉴욕에서는 난방비가 워낙 비싸서 항상 걱정이었는데 여기서는 에너지 효율도 좋고 비용 부담도 덜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식 아파트가 단순히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거주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공간은 뉴욕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변화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기존 뉴욕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국식 아파트의 확산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고, 일부 보수적인 뉴욕 시민들은 뉴욕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뉴욕의 한 지역 신문에서는 한국식 아파트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한국식 아파트가 뉴욕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뉴욕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사라지고 있으며 한국식 주거 모델이 도시의 원래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식 아파트가 기존 뉴욕의 모습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욕은 오랜 역사를 지닌 건축물들이 많은 도시다. 수백 년 된 브라운스톤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아파트들은 뉴욕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요소였다. 그런데 한국식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이런 기존 건축물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부 뉴욕 시민들은 한국식 아파트의 확산이 기존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식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기존 주민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식 아파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변화가 뉴욕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의 부동산 시장은 오랫동안 문제투성이었어요. 한국식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경쟁이 생겼고 기존 건물들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없다면 뉴욕의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비효율적인 상태로 머물렀을 겁니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국식 아파트가 뉴욕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뉴욕의 모습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뉴욕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K-아파트 단지를 둘러보았다. 곳곳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족 단위 입주민들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공용 라운지에서 편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곳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뉴욕의 새로운 주거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식 아파트는 단순히 뉴욕의 주거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며칠 후 나는 뉴욕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들은 한국식 아파트 모델이 뉴욕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꽤 복잡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기존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전통적인 아파트 소유주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식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기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노후된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라도 위치가 좋으면 높은 가격에 임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식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비교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훨씬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아파트가 등장하니 낡고 불편한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 우리도 리모델링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에요. 한국식 아파트처럼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추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기존 세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임대료를 맞추려면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요. 그들의 입장을 듣고 보니 이 변화가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주거 형태가 등장하면서 뉴욕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양극화되고 있었다. 한국식 아파트처럼 최신 시설을 갖춘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반면 기존의 낡은 아파트들은 점점 외면받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식 아파트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다. 특히 일부 뉴욕 시민들은 K-아파트 열풍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뉴욕은 뉴욕다워야 해. 한국식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 전통적인 뉴욕의 모습이 사라질 거야. 이런 고층 아파트가 늘어나면 우리 동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이곳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 한국식 아파트가 편리하다는 건 알겠지만 뉴욕의 오랜 건축 양식을 파괴하는 게 아닐까 걱정돼. 나는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반발을 목격했다. 한국식 아파트가 뉴욕의 주거 문화를 바꾸고 있지만 동시에 기존 뉴욕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젊은 층과 새로운 주거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식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솔직히 뉴욕의 낡은 아파트들보다 훨씬 살기 좋아. 이게 미래야. 변화를 받아들여야 해. 왜 뉴욕이 항상 불편해야 하지?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와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뭐가 나빠?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한국식 아파트가 뉴욕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변화는 뉴욕 부동산 시장에서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는 한국식 아파트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그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